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8월 마지막 주요. 예. 8월 마지막 요일이 30일이 이제 토요일이 걸쳐져 있긴 합니다만은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말이 두수가 좀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부산이 또 적게 나오면서 일요일은 12개, 부산이 2개 경주가 편성이 안 되면서 서울이 일요일 날 2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1개, 12개 이렇게 좀 토요일은 11개, 일요일은 12개 경주로 시행이 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건방지지만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보다는 좀 사실 낫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 어제 아침에 이제 조교시에 이제 그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현재 시간 12시 51분인데요. 아니 31분, 30분이 막 넘었습니다. 12시 30분이 막 넘었는데 마사의 발표로 지금 포화 17%입니다. 17%. 그래서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그 물기는 없습니다. 물기는 없고 이제 수분이 그만큼 있다라는 얘기죠. 그냥 거무디티한 그런 주로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어제 말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많이 좀 뛰어다녔는데 그동안의 어떤 더위, 밑에서 올라오는 열기, 위에서 내려지는 그 열로 인해서 말들이 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 근래에 지난주가 아주 최고의 절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아침에 보니까 이제 비가 오는데도 조교를 막 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덜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습한 건 있습니다. 습한 건 있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더워지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습기까지 있고 그 열로 인해서 이제 더 말들이 숨을 쉬기가 힘들어하는 걸, 그러니까 힘들어해요. 막 뛰는 거 보면 한 예를 들자면 100m 뛰면은 라스트에 100m 전력 질주를 해서 오면 라스트에 오면 거의 다 힘들어해요. 온몸에 땀이 나는 건 뭐 기본이고요. 자, 그래서 지난주보다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보다는 조금 낫다 이겁니다. 오늘이 처서인가요? 오늘이 처서라는데 뭐 뉴스 보니까 뭐 처서래도 뭐 열대야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는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뭐 인기마 들어온 경주들도 덜어 있었습니다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말들이 좀 많이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 그냥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혹시라도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가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봤으면 좋겠다. 이렇기 때문에 이 경주는 뭐 좀 배팅을 안 한다든가 쉬고 간다든가 또 하긴 하되 강도를 낮춰서 그래서 조금 배당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경주를 삼는 게 좋다. 그렇다고 해서 인기마 배당도 없는데 정말 이 두마필은 안 들어오면 안 돼. 그런 경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주에 목숨을 걸지 말자. 뭐 좀 제가 과하게 좀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뭐 정리하면 웬만하면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괜찮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월 24일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그 얘기 안 했죠. 야간 경마입니다. 이제 금요일, 토요일 야간으로 시행이 되죠. 그래서 지금 2시 20분에 첫 출발을 합니다. 토요일은. 근데 이제 일요일은 이제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죠. 10시 35분에 뛰고 금요일, 토요일만 야간 경마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가 아마 9시죠? 9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 뭐 이건 뭐 저는 뭐 좀 야간 경마하면 좀 괴롭긴 한데 좀 피곤하죠. 9시입니다. 21시에 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고요. 뭐 다는 아니고 일요일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10시 35분에 1경주가 출발한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경주입니다. 9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1200m입니다. 국내산 육군 2세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경주에 이 경주 좀 해볼까? 뭐 7, 8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정상적으로 뛸 수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잠재력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봐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7번, 8번 뭐 없나요? 이게 5번이 여기에 걸리적거리나요? 4번이죠, 4번. 별교스타. 이렇게 이제 세 마필이, 요 세 마필은 인기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가들이 5두 예상을 마반을 할 때, 1순위, 1등마, 2등마, 3등마를 하는데, 이 4등하고 5등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서 그냥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냥 3번 별고 DY, 5번 용비태양 이런 마필들을 걸쳐 놓는 거예요. 예상지도 그렇고 개인적인 예상도 그렇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7, 8, 4, 7, 8이 이 3, 5를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월등히 앞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2살 이경주는 좀 예외입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경주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이 3번 특히 이제 5번 용비태양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마필 그 4번, 4등, 5등 인기 4위, 5위짜리를 갖고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2살짜리들 처음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3번, 5번 이런 마필들 잠재력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라고 단정질 수는 없지만 얼마나 뛸지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뛰어본 게 없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뭐 못생기거나 뭐 어떤 그러니까 발전 잠재력이 전혀 없거나 그러는 건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그냥 무턱대고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4, 7, 8을 앞에다 놓는 건 당연하지만 걔네들도 좀 생각은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변수는 다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배팅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 한센 브레이싱 같은 경우 413kg짜리예요. 이 한센 브레이싱을 보면은 김철호 기수가 조교를 상당히 약하게 했어요.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더운 여름에 400kg짜리 그렇게 뛰어다닐 필요 없어요. 근데 얘가 성격이 칼칼하기 때문에 막 뛰려는 의지가 상당히 넘칩니다. 그거를 김철호 기수가 그냥 어거지로 제어를 해가지고 살살 힘을 비축을 해놨다고요. 스플렌디드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이제 포세이든 블루라는 마필이 안 나와요. 이게 경주가 왜 깨졌는데 안 나오는데, 하여튼간 얘도 보면은 주행제에서 그러니까 파워감이 떨어져요. 2살짜리이기 때문에 파워가 없는데 주행제세나 몸의 유연성은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거기에 이제 버금가는 마필이 누구냐면 이 5번 용비태양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침인가 그제 아침인가요? 월요일 날 아침인가? 하여튼간 그 캡틴 37이랑 마피랑 동반 습보를 합니다. 막 지그재그로 뛰어요. 지그재그로 뛰는데 그게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부터 막 습보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잘 와요. 여기서부터 지그재그로 가는 거야. 발 바꾸고 막 난리를 펴요. 안으로 기대려고 하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힘이 안 차서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걔는 그런 거를 좀 생각하지 말고 얘의 체형만 딱 놓고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당히 좋은 걸 갖고 있어요. 유연함이라든가 뭐 체형에서 오는 거 그렇게 완전히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80점, 90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장추열 기수가 안차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역시 좀 마음에 들어요. 일단은 뭐 주행 자세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경주는 이런 식으로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걸 위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번에 또 써먹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이 아직 익지도 않은 완성도도 안 돼 있는 그런 마필을 갖고 막 어거지로 배팅을 가서 뭐 또 가서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 나하고 유진하고 말하고 매치가 되네 이런 생각, 그게 맞는다고 해서 창구로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끝까지 한번 그런 걸 위주로 좀 잘 뭐래 적응을 하는지, 어린 말들이니까 그런 것들 잘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첫 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1200m입니다. 국내산 육군인데
자, 이 경주는 또 이제 부진마들이에요. 왜냐하면 국내산 육군 이제 2살짜리가 아니고 이제 2살에서 3살로 넘어가면서 이미 얘네들은 한 서너 번씩 다 뛰어봤지 않습니까? 몇 번씩 뛰어봐서 능력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물론 이제 여기 뭐 한강 패션드라든가 이런 마필들은 좀 놔둬야죠. 고고 같은 경우도 놔둬야 되는데 오늘은 이 고고를 한번 좀 눈여겨 볼 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첫 경주 같은 경우는 뭐 관전 경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수 있으면 이 경주는 한번 이 고고한테 밑밥을 한번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 텐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고고는 생김새는 좋은데 이 후구의 추진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강도를 습보를 하면은 말이 이 중간쯤 오면은 이제 사행하려고 준비를 지가 해요. 힘이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이마필이 앞이 들려요. 왜냐면은 그 우리 자동차 헛바퀴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막 뛰려고는 하지만 이게 움직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지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빠는 앞에 쪽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뻗고 싶은데 못 뻗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세가 위로. 그러니까 자세가 떠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왜 떡밥을 주느냐, 밑밥을 주느냐. 그런 정도, 그러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디 파행을 보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후구에 어떤 힘이 안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전부 다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경주는 초반에 막 빨리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막 그럴 겁니다. 앞에 가는 게 장땡이기 때문에 이런 경주에서는 그런 가운데 신영철 기수의 성향이라면 지난번에 타봤기 때문에 바닥에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앞에 가는 말들은 다 무너질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지금 어제 아침에 비가 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간에 17%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오늘하고 내일 좀 말라야 되는데 제가 아까 아침에 보니까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비의 양이 뭐 조금 아까도 왔는데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은 예를 들어서 양호주로까지만 빠지면 한 12%, 3% 그 언저리까지만 빠지면 괜찮아요. 예, 그 정도 되면 앞에 있는 말이 유리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말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고고를 좀 밑밥은 좀 던져둘 필요가 있겠다. 이거 나머지 말 필요 없잖아요. 한강 패션도 뭐 데뷔전 때 뭐 앞에 나오니까 서버리고 글로벌 함성 이것도 지난번에 1000m인데요. 다습 12% 줄여요. 얘도 보면 몸이 좀 뻣뻣해요. 근데 앞에 간다는 이점이 있는데 좀 그렇고 굿파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런 고고나 이런 한강 패션들의 어떤 그 체형을 보면 뭔가 조금 그래도 좀 잠재력을 좀 열어둘 수 있는 좀 비전을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 굿파이터 같은 경우는 몸이 뻣뻣해요. 뻣뻣한 말은 아무리 좋은 체형을 갖고 있어도 저는 그렇게 좀 크게 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고가 이런 경주에서 차분한 전개면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1300m입니다. 그냥 미스터 파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문세영 기수가 탔어. 상대가 약해. 그냥 올 거야. 그렇게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미스터 파워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던 고고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난번에 얼마나 잘 탔습니까? 예? 근데도 라스트에서 이 주링 스카이를 못 이겨요. 주링 스카가 어떻게 뛰는 말이에요? 없어요, 능력. 거기 상대도 없어요. 그런 말한테도 진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얘기죠. 아까 이 고고나 이 미스터 파워나 같은 그런 거라고 보니까 똑같진 않지만 같은 곳에 어떤 단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스트에서 그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뒷심이 14초 1, 15초, 14초 3. 왜 이렇게 내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키퓨드 미르드 같은 경우도 얘도 보면 지금 이제 8번을 뛰어서 3착만 2번 왔어요. 2번 왔는데 그러면은 얘 보면은 인기 1위, 2위, 3위 다. 근데 인기에 비해서 못 뛰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자는 얘기예요. 왜 못 뛸까?
왜 못 뛰어요? 예?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굿파이터처럼 몸이 좀 뻣뻣하거든요. 뻣뻣한 데다가 이걸 어떻게 좀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후구의 어떤 움직임이 그냥 몸이 뻣뻣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뻣뻣해요. 근데 이게 얘는 앞뒤가 다 뻣뻣한 거야. 그러니까 앞에는 발을 빨리 쓸 수는 있죠. 빨리 쓰니까 앞에는 가지만은 기수가 그 무리한 전개를 했을 땐 더 많이 무뎌지는 겁니다. 라체에서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상대가 약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확 잡아 뺄 수 있는 그런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팅의 어떤 강도를 높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이 맥스 탱고도 마찬가지예요. 이마필도 14조에서 간 내기 레이너라고 16조에서 지금 같이 이번 주에 조교해놓고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걔랑 뛰는데 이 내기 레이너라는 마필이 상당히 뻣뻣한 마필이거든요. 얘가 두들겨 패고도 걔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얘 지난번에 보면은 다습 12%주로 해서 뭐 상대 뭐가 있어요? 블루레이스, 정상이 있다. 이런 마필이에요. 예. 그 전에 뛴 거 뭐 17초, 주행심사 1분 7초, 6초, 8초. 예. 오히려 이 아메노 같은 경우를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450km도 안 나가는데 자세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아직은 약간 들떠 있는 그런 주행 자세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경주는 이제 미스터 파워가 이런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미스터 파워가 얘네들을 약한 상대들을 얼만큼 이기는지 잘 보세요. 어떻게 이기는지, 얼만큼 이기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이기는지도 잘 봐두면 나중에 이마필이 분명히 오늘 2차 안에 오면 승군하잖아요. 3차만 와도 아마 승군할 것 같은데 2차를 만약에 어쨌든 간에 승군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또 문세영 기수가 또 기승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등치가 500kg 나가고 아마 마방에선 되게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은 그런 게 그게 고쳐지면은 뭐 기대치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매번 그만큼일 거거든요. 잘 봐두시는 게 경주의 포인트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3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300m입니다. 군해산 5군 안말 경주입니다. 예, 뭐 솔직히 뭐 좀 싸납게 가고 싶은 경주입니다. 싸납게 한번. 근데 이제 조건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조건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이 9번 호명킨입니다. 호명킨인데 얘도 보면 한 450kg 그밖에 안 나가요. 이게 체중이 일단 부는 거, 첫 번째는 부는 거고, 두 번째는 선행인데 선행을 못 가더라도 선행 외곽에 가더라도 그러니까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게 유리한 겁니다. 어떤 말이 누구든지 선행을 가더라도 누가 선행을 가더라도 자 9번은 여기 있으면 돼요. 선행이면 더 좋고 근데 쉽게 가야지. 이 안쪽 말을 어렵게 넘어서 선행을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최고가 450km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어렵게 선행을 가서는 안 돼. 물론 얘한테는 지금 이 주로가 계속 유지를 한다면 얘한테는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주로가 유리하든 어쨌든 간에 누가 선행을 가든 얘를 어렵게 넘어서면 안 돼요. 쉽게 넘어서야 되고 아니면 두 번째는 그냥 선행 외곽에서 붙들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될 건데 뭐 두 가지 안을 제가 이제 전개를 좀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얘를 봐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15조에 있던 마필이에요. 15조, 13조. 예, 마방이 이제 지난 6월 달에 15조, 13조, 15조가 이제 정년 퇴직을 해서 15조에서 옮겨갔는데 자, 이 마필이 조금 여태까지 보면 앞에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선행은 뭐 간 적도 있지만 빨라요. 그러니까 성격이 칼칼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성격이 칼칼한데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 성격이 칼칼하기 때문에 늘 보조주로에 들어가서 조교를 했어요. 물론 이제 외주로에서 했는데 거의 뭐 반반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14조로 가면서 그냥 외주로 메인주로에 나와서 조교를 마음껏 해요. 조상범 기수예요? 누구예요? 정우주 기수가 마음껏 한다고요, 조교를.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인가 모랑 동반 습보를 해요. 모랑 동반 습보를, 예, 어메이징 녹이라고 국내에서 4군인가 걔랑 동반 습보하는데 여유가 많아요. 얘는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미스터 파워나 고고너처럼 얘도 앞이 들려요. 아직은 후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마필들이 후구의 어떤 추진력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유연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을 막 휘둘러서 써. 자기 스스로 힘을 많이 빼는 그런 발을 쓰면서, 즉 다시 말하면 나이키가 아니라 워커를 신고 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리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선행을 가든가 아니면 외곽에 붙어 있든가. 왜? 그만큼 조그를 했는데 조건은 이 체중이 빠지면 안 돼요. 여기서 더 빠져갖고는 안 됩니다. 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예요. 뭐 하나죠. 예. 체중이 불어야 된다는 조건만 맞고 이런 전개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선행을 죽어도 가야 돼 라고 생각해서 막 밀어붙이면 그냥 빨리 돌아서서 저기 담배 한 대 피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냐면 지금 아치러너나 지금 피크니클리스가 인기 1, 2위를 차지할 것 같은데 이 두 마필이 다 결정력이 없어요. 두 마필이 보면은 여기까지는 잘 와요. 기가 막히게 와요. 뭐 앞에 이제 선두권에 가니까 피크니클리스도 마찬가지고 아치러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번 게이트 타고 선행 뒤에서 곧 올 것처럼 탔어요. 근데 라트에서 결국엔 탄력에 밀려가지고 3착으로 밀려납니다. 왜 그래요? 리듬을 안 해요. 이게 뻣뻣한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외곽에 있어. 10번 게이트에 있어. 이걸 가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좋은 건지 1번이 좋은 건지 10번이 좋은 건지 가늠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저도 자신이 없어요. 피크니클리스는 아무렇게나 타도 되는 말이에요. 결정타만 좀 없을 뿐이지. 벌규시는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뛴 것 때문에 예상가들이 예상을 다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컨디션은 안 좋고 안쪽에 있는 벨로테르입니다. 요거는 좀 그냥 짚고 가자고요. 이용호 기수가 2번 게이트에서 나오자마자 붙들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박태종 기수 갖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붙들고 있으니까는 남들이 다 앞에서 무뎌져 준단 말이에요. 죽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온 거지 그 상대가 셌냐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이용호 기수가 똑같이 탈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타니까 말이 뛰더라 이거예요. 12초대를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기수의 10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경주 자체가 빨라버리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게 흐름이 빠른지 느린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으셔야 이게 배팅권에 얼만큼 가져갈 건지를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왜 아까 처음에 똑같이 탈 수 있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렇게 세게 가져갈, 저 개인적으로는 세게 가져갈 말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4경주였었고요. 자, 5경주입니다. 1700m고요. 국내산 5군입니다. 경주는 이제 캠프 데이비드하고 매직 플리스가 제 개인적으로는 객관적인 전력면에서는 셉니다. 두 마필이 월등. 이 뭐 히어로킨도 있죠. 이거 지금 더 퍼펙트 건맨이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얘가 앞에 있었던 건데 퍼펙트 건맨이 더 앞에 있었나요? 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 뭐 그게 다예요. 퍼펙트 건맨이 갑자기 맨날 꼴찌 오던 말이 갑자기 인기를 차지할 정도로 그런 편성이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라이트어 블루에 두 번 제가 1700 처음에 뛸 때 여기선 선행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이 470km, 80km 나가는데 말이 뻣뻣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얘는. 그러니까 물론 힘을 한 배를 최대한 해야 되는데 최대한 했을 경우에는 바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리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최대한 안배를 하면 여기가 있어야 돼. 이 사이가 너무 갭이 커요. 그 정도로 힘 안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1700 가서 선행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이따가 이제 또 이렇게 오락한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오락한 때. 이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 번 다 선행을 갔는데 14초가 넘었단 말이에요. 쓴단 말이에요. 그 쓰는 거를 갖다가 캠프 데이비드나 매직 프린스한테 비교를 해 보십시오. 택도 없어요. 단지 하나 얘가 선행을 쉽게 가가지고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의 영향을 조금 더 이점을 받으면 버텨낼 수는 있겠지만 객관적인 전력면에서는 그렇게 얘네 둘한테 되면은 택도 없는 말이죠. 택은 뺄게요. 택은 뺄게요. 그냥 좀 부족한 말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캠프 데이비드예요. 뭐 왜 그러냐면 얘는 어마어마한 큰 주폭을 갖고 있어요. 500kg짜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인가는 황순조 기수하고 모랑 동반 스포를 하는데 완전히 퍼져버리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월요일 날인가 임기영 기수 어디 하여튼간 뭐 오늘도 또 임기영 기수가 쭉 조교를 하고, 그래도 월요일 날인가는 모랑 동반 스포를 하죠. 모랑 동반 40 캠프 데이비드하고 블루인디하고 동반 스포를 해요. 잘 따라가더라고요. 예. 근데 앞발과 뒷발,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앞발과 뒷발의 어떤 이 폭이 상당히 커요. 힘을 무척 쓴다고요. 근데 이런 경주에서 그런 것들을 다 해소시키려면은 라이트 블루가 선행을 가는 순간 캠프 데이 몇 번이 9번, 6번이요? 6번이 여기 가서 얘를 괴롭혀. 그러니까 얘를 넘어서 가면 안 되죠. 여기 외곽에 딱 가서 이게 최적의 전개예요, 얘한테는. 매직 프린스는 뒤에 있어도 되고, 이 여태까지 이 캠프 데이비스가 뭐 뒷심이 있었냐고요? 없었어요. 그래도 라이트 블루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동행 퍼스트 이거 뭐 나올 듯 말 듯 레전드 탑, 일단 이건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고요. 없잖아요, 지금. 예? 라이트 블루 하나 이거 앞에 가서 조금 견디는 건데 배당의 메리트가 없는 경주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5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에서 새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소개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전문인마다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조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6경주입니다. 1300m고요. 국내산 4군입니다. 네, 이 거미블루. 이 거미블루라는 마필 그 전에 이전에 누구죠? 안토니오 기수인가? 안토니오 몰로죠? 안토니오 몰로 아니에요? 시시웡. 그 전에 안토니오 누가 탔죠? 안토니오 기수가 탄 것 같은데. 6경주. 이게 거미블루가 송재수 시시옹 기수예요. 예, 시시옹 기수. 그게 뭐냐면 얘도 보면은 460kg대인데 후구가 잘 생겼어요. 정말 잘 생겼어요. 그러니까 비율이 4대 6 앞에 어떤 그 생김새하고 한 3대 7로 비교를 해야 되겠네요. 한 3대 7 정도로 후구가 정말 잘 생겼어요. 근데 네, 거기까지만. 이 후구의 움직임이라고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할게요. 뭐 더 자세한 거는 좀 그렇고, 하여튼간 그 후구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캠프 데이비드하고 막 뛰어다니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송재철 기수가 얼마나 잘 잡았어요. 나오자마자 딱 붙들고 있으니까 그냥 나름들이 다 죽어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1번 게이트에서 이게 똑같이 탈 수 있냐. 그런 단점을 최대한 줄여주는 전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10번이면 7, 8번은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나머지 한 번씩 성공했으면은 한 번 더 성공할 차례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확률이 매번 똑같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이티센입니다. 중요하죠. 이 경주는 좀 혼전 경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경주도 만약에 배팅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혼전 경주니까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권하지 않는데 축도 없어요. 권하지 않는데 만약에 배팅을 하시더라도 축을 세우면 분산 배팅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머리에 한 3방 2, 3, 4 그러면 이렇게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럼 여기다 또 5번을 놓고 1, 2, 3, 4 이런 식의 배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배팅을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면 그래 내가 생각했던 게 머리였었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뛰기 전에는 안 그렇거든요. 뛰기 전에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이티 센이라는 마필 보자고. 지난번에도 두손 챔프예요. 두손 챔프 깡바닥에서 날라왔어요. 이거 좀 이따 나오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깡바닥에서 날라왔는데 그날 진짜 문세영 기수가 뭐 더 이상 잘 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라스트에서 뭐 얘가 뭐 걸음이 뭐 있어 13초대를 뛰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그러니까 이전에 뛴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다 뭐 여기 지금 헤리카 신기수, 시시온 기수, 빅토아로 다 겉만 번지를 하잖아요. 그냥 결정타가 없어요. 저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색 말들은 이 많은 경우로 이 뭔가 이렇게 단점들을 그냥 뚜렷하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얀 백지에 토끼가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하얀 토끼가 뛰어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안 보여요, 잘.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는데 부담 중량이 또 2.5kg가 늘어났어. 얘가 축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물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대신 만약에 3번을 축으로 갔을 때는 배팅 강도를 낮추는 겁니다. 예,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방을 갔을 때 이거를 그나마 그래도 얘가 보여준 게 있지만 2.5kg의 부담 중량 지금까지 뛴 어떤 그 상대들 걸음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얘를 축으로 세워서 강하게 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금왕맹정 승군전이고요. 태평파이터 안으로 기대는 마피는 이거 또 인기마더라고요. 자 케레르입니다. 기록만 좋았어요. 지난번에 상도에 약하고 여직 얘도 보면은 이러고도 뛰는 거 그러니까 부자연스럽습니다. 상당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를 아주 창피를 준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런 마필은 이런 마필들이 배팅권에 있으면 그냥 차라리 포기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딱 하나 걸리는 게 이제 이 10번 사람 온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한센 뭐 어쩌고저쩌고 있지 않습니까? 김초로 기수 얘도 마찬가지예요. 유승환 기수가 세상 이렇게 안 뛰어다니는 말 처음 봤습니다. 유승환 기수가 그래서 한 번씩은 뛰어다니고 거기다 채찍질까지 막 해야 하는 그래도 누구처럼 막 맨날 뛰어다니지는 않습니다. 이마필 습보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도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미블루처럼 후구의 어떤 그러니까 블루인디, 거미블루 이런 마필들과 마찬가지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후구의 어떤 움직임이 간결하지가 않아요. 그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거야. 막 뛰어다니면 아픈데 더 상처를 더 키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켰어요. 그래서 유승환 기수가 이제 따라가는 작전이거든요. 따라갑니다. 그걸 왜 조교 때, 훈련 때 그거를 최소화시켰고 또 실전에 들어가서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그거를 갖다가 최대한 줄여주는 겁니다. 데미지를 최대한 줄여서 한 발 쓰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껍데기는 좋아요. 그런 단점 하나는 갖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수가 그런 것들 얘의 단점만 커버를 해주면 분명히 뛸 수 있는 마필이에요. 항상 그런 식으로 해야죠. 얘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11번 이 누구죠? 핑크윈드입니다. 이거는 얘가 말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얘가 제일 세더라고요. 근데 기복이 심해요. 기복이 심하고 요즘에 여러분들 좀 있으면 다시 얘기할 텐데 하여튼간 이현정 기수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좋게 얘기하면 너무 차분한 거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안일하게 좀 그 전개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게 보고 싶습니다.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적극적이지 않다? 근데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괜찮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좋게 봅니다. 그게 어떤 아다리가 상대가 딱 맞아버리면 얘의 능력은 뭐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폭발적으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너무 많이 추구를 하는 겁니다. 뭐 제 얘기를 하려고 제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예, 하여튼간 그게 나쁜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후차권이 많죠. 이 누구죠? 마이티센을 축으로 가더라도 후차권이 많은데 10번, 11번 얘네들이 좀 뭔가 색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6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7경주입니다. 1200m고요. 예. 이 경주도 마찬가지죠.
예, 이제 두손 챔프가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손 챔프부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삭스킹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삭스킹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지금 힘이 안 차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제가 여태까지 쭉 이 방송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예요? 이 후구의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의 원동력은 다 후구에서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물론 다는 아니고 거의 80% 90%는 후구의 이 움직임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볼 줄 알면, 아주 디테일하게 보실 줄 알면 여러분들이 배팅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강약을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뭐 뺄 수는 없더라도 저게 돼 안 돼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한쪽으로 어떤 그 힘이라 그럴까 힘의 분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삭스킹이라는 말이 뛰는 걸 보면 제가 한번 누차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뛰질 않아요. 어떤 식으로 뛰냐면 이런 식으로 뛰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리듬을 갖고 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뛴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후구의 움직임이 부드러우면은 앞에 있는 이 허리에서부터 앞에 어깨, 이 목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파도를 탄다고요. 근데 이 후구의 움직임이 그렇게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힘이 없으면 그걸 앞에 거를 못 움직이게 해줘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인기만 빵빵 실려가지고 잘 생겼어요. 저도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삭스킹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뼈다구가 원래 뼈다구가 그러면은 이거는 평생 안 고쳐지는 거고, 아직 힘이 안 차서 그렇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다려 줘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고, 뭐 이게 뭐랑 또 동반 습볼했죠? 삭스킹이 그레이 찰리랑 동반 습볼했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레이 찰리도 일요일 날인가요? 동반 습볼했을 겁니다. 일요일 날 그레이 찰리랑 어디 갔어요? 네, 일요일 날 국내산 사온 그레이 찰리인데, 그레이 찰리가 선행마기 때문에 제가 끝에서 어디다 써놨을 텐데. 그래, 그냥 이건 지금 바쁘니까, 예.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삭스킹의 어떤 기본은 그런 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매번 결정타를 못 날렸다라는 겁니다. 자, 3번 두손 챔프로 가겠습니다. 보세요. 이거 자꾸 앞에 가려고 그러니까 안 돼. 지난번에 어때? 나오니까 6번? 6번에서 딱 붙들고 뒤에 있잖아요. 앞에서 욱샥욱샥 돼. 그날도 막 주로 개판이었었거든요. 가만히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딱 보고 무슨 생각이냐면, 이제 우리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게 박태영 기수가 좀 달라졌어요. 많이.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부담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은 테크닉으로 좀 커버를 해야죠. 자기의 어떤 그 모자라는 저거를 갖다가. 아무래도 딸리죠. 자기 딴에는 운동 뭐 열심히 젊을 때 했다 그래도 그게 나이는 못 속인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앞에 가가지고 막 초반에 무리해. 나도 힘들고 말도 힘들어. 근데 또 옛날 체력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라떼에서 그걸 몰아달라니까 젊은 애들한테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뒤에서 붙들고 있다가 라떼에서 말이 뛰는데 내가 보조를 맞춰주면 한결 수월하잖아요. 근데 이 마필 자체가 그렇게 그 취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날 힘 한 별 해주고 앞에서 무뎌주고 막 그러니까 막 날라오는 것 같죠. 뭐 날라올 게 뭐가 있어. 마이티 센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뭐가 있냐고. 걸작들인 비체카, 세네파 이런 마필들인데. 락시도 지금 컨디션이고, 이 마필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2번을 뛰었는데 첫 번째 데뷔전 뛸 때도 제가 이제 뭐 이 마필에 대해서 잠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른 건 다 좋아요. 근데 메가리가 없어. 그거 하나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2번 뛴 거 갖고 제가 이 마필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다른 마필들은 그래도 얼추 뭐 한 50% 60% 정도는 어떻게 변할 거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데, 얘는 10%도 안 돼요. 10% 20% 그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예. 저 월드 베리언스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 보름달빛이죠. 40 몇 주? 이게 몇 주 만에 나오죠? 예. 41주 만에 나와요. 41주 만에 나오는데, 뭐 워낙 성격이 칼칼하니까 겉보기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뭐 어디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자전지 부종 이거 뭐 이런 건 상관없고요. 자, 아무튼 간에 얘도 보면은 거의 뭐 조교를 속구보만 했어요. 뭐 일요일 날인가 한번 딱 숙보를 했는데, 근데 이게 조교는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선행만 가면 얘 무시 못 해요. 예전에 그런 거 김용근 기수 이런 기수들이 다 앞에 가고 선행 외곽에서 모래 안 맞히니까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지금 2번 게이트에서 얘가 안 갈 일이 없잖아요. 얘가 가장 좀 안정적이지 않나 싶긴 해요. 근데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서 체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공략을 하더라도 조금 분산 배팅이 되고 이런저런 쪽에 조금 더 이렇게 조절 분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주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7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0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브레시나하고 지구라트 얘네가 더 세죠. 일단 뭐 한강표현은 조금 근소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부담력이 조금 덜 받았다라는 거. 이 세마필로 좀 압축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냥 기본적인 능력에서는 이 만세인데 7살짜리니까 뭐 얘도 지금 보면 조교 거의 안 했죠. 오히려 저는 이런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더위에 고령에 이런 말들. 근데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어떤 기록만,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그 다음에 상대를 보면 센데 떠다녔어요. 조금 뒤에서 있다라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이런 말 끼고 다른 막건 좀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 뭐 지구라트를 축으로 그러니까 제가 한강파워가 얘네들보다 지구라트보다 브레시나보다 약하다. 조금 근소하지만 약하다. 대신 부담 중량이 얘한테 오르니까 그러니까 동급이에요. 문세영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축 세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여준 전력으로 봤을 때는 한강파워가 약하다는 얘기죠. 그 나머지 부분들 뭐 부담 중량이라든가 기수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 경주 이런 경주가 3마리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4번, 6번. 8번 스톤 브레이커요? 이거 2번이요? 이건 뭐 선행 가야 돼. 이건 지금 뭐 그렇게 썩 좀 얘네들이 더 세요. 썬데 얘는 이제 뭐 전개상 유리함이 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8번 얘를 축으로 갔을 때 2방. 뭐 또 6 갖고 4, 8. 축을 세워야 되는데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 4, 6, 8 인기말을 갖다 뭐 삼복조로 돌려? 배팅이 안 되는 경주거든요. 한 방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배팅이 안 되는 경주입니다. 만약에 이제 현장에서 내가 본인들이 골라낼 수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고르기가 뭐 쉽지는 않을 거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8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9경주입니다. 1600m고요. 이 경주는 이제 뭐 5번 어메이징 룩이죠. 어메이징 룩인데 이건 진짜 문세영 기수가 뭐 탱그리, 명진불패 이런 마필들을 이겼어요. 근데 이 경주 자체가 또 세질 않아. 그래서 이제 이 3번이 만약에 선행을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얘의 체형을 보면 일단 체장이 길죠. 체고가 높죠. 그러면은 얘가 500kg가 나가면은 마체가 좀,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헬스 좀 해가지고 가슴이 이렇게 좀 이렇게 넉넉히 좀 넓어야 되는데 좁아. 지구력이 없는 체형이거든. 지구력이니까. 그러니까 선행 가야 돼요. 근데 상대가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대로도 지금 제가 얘기했던 어떤 후구의 움직임이 그렇게 지금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왜 자꾸 제가 이 후구 그러느냐. 제가 예전에 이제 개파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개파. 제가 이제 한문을 못 쓰니까 그냥 개파라고 그럴게요. 이게 닭개자거든요. 닭의 걸음처럼 걷는다. 그러니까 걸음의 파행길을 보인다 이겁니다. 이 용암마랭고를 보면은 왼쪽 뒷다리를 보시면은 상당히 지면에서 높이 들었다 떨어뜨려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뒷다리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뒷다리가 이렇게 들어서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찍는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용암마랭고의 뒷다리 윤승할 때나 예시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왼쪽 뒷다리만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파를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뭐 안에서 이제 뭐 조마삭 해가지고 막 풀어갖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주 심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조마삭을 해서 많이 풀어갖고 나오면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체크를 하시면 오른쪽 뒷다리와 왼쪽 뒷다리하고 걸음걸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상당히 왼쪽 뒷다리는 이건 이렇게 들으면 이건 이렇게 들었다 떼요. 앞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어떤 이런 것들이 경주력에 영향은 분명히 미쳐요. 미치는데 그런 것들을 기수가 알고 있으면은 내가 카바를 할 수 있어요. 그게 기승술이거든요. 그거를 최소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배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교 보면은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해요. 뭐 오구보 한다. 그다음에 뭐 개파다. 그래서 자기는 예상 안 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근데 들어와. 그런 거는 기수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수가 힘을 안배를 할 줄 아는 기수냐 안 하냐 그 기수를 따지는 겁니다. 이런 단점들이 있을 때 특히 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저게 뒷다리에 어떤 좀 뭐 어떤 부작용이라 그럴까요? 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주시면 그게 하나씩 여러분들 눈에 익혀지면 좀 더 나중에는 조금 더 금세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사실 없습니다. 예, 이경주 뭐 8마리밖에 만대로도 좀 그렇고 뭐 스마트양 뻣뻣하고 용암마랭고 위협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트 전사가 선행을 갔을 때 얼마를 버틸 것이냐 요게 관건이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구경 좀 마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600m고요. 마찬가지죠. 이경주도 이제 9번 이 새파랑입니다. 공백기인데 이 마필이 된다 안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새파랑이라는 마필은 저는 그렇게 세게 보지 않았었던 마필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냥 단지 단거리에서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거리에서 더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것도 임다빈 기수가 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많이 말씀을 드린 게 장출 기수였었죠. 그 다음에 이혁 기수. 그 다음에 누구였었죠? 임다빈 기수요. 뭐 주먹 얘기했어요. 주먹이 한겨울에도 장갑을 안 끼고 조교를 할 정도로 그렇게 주먹을 중요시하는 기수예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도 장갑을 2개 이상 안 낍니다. 손 시려니까 안 낄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어떤 기수들도 다른 어떤 조교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 실장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에 실장갑을 끼고 밖에 이제 그 빨간 고무 코팅되어 있는 걸 또 껴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한번 해보니까 이 손이 진짜 무슨 소리 벌에 쏘인 것처럼 탱탱 이렇게 불어요. 그럼 고삐가 이렇게 참 얇아요. 한 5mm? 5mm 되나요? 넓적해가지고 우리 혁대 있지 않습니까? 혁대보다 조금 두껍죠. 보통의 혁대보다. 그러면 이게 손을 잡으면 이게 미끄러져요. 말이 끄는 말이 나오면은 이게 손에 이 감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고삐가 빠져나가는 걸 못 느껴요. 말이 끌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좋은 게 이 맨손입니다. 맨손. 감각을 느끼는 게. 그러니까 말이 이 손에 오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건 그냥 장갑을 2개를 끼고 그걸 어떻게 느낌을 갖냐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임다빈 기수도 뭐 손이 시려운지 장갑은 끼긴 끼더라고요. 끼는데 예전에 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전에 38조 지금은 이제 정년퇴직가 된 박흥진 조사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마방에 그 관리사 한 분이 맨손으로 조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추운데도 3m에서. 근데 임다빈 기수가 그래 요즘엔 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지난 겨울에 안 했던가. 하여튼간 이 새파랑을 제가 그래서 약하게 봤던 이유가 뭐냐면은 양쪽 뒷다리가 다 개파요. 근데 심하지가 않아요. 아까 용암마룡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극단적인 표현까지 해드렸지 않습니까? 아주 높이. 근데 얘는 살짝 들어요. 그래서 저 말은 그냥 단거리에서 뽀로록 하다 말겠구나 그랬는데 장거리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요. 그게 왜요? 그 기수가 영향이
그 어떤 자기의 그 기승술을 갖고 이 말의 능력을 끌어내는 거. 얘가 갖고 있는 건 왜 제가 단거리용이라 그랬냐면 성격이 아주 칼칼해요. 아주 심하진 않는데 칼칼합니다. 그래서 뽀로록 하다 말겠구나. 저런 뒷다리의 추진력을 갖고 있으면은 그냥 초반에 가서 그냥. 근데 그걸 갖다가 반대로 해주는 거거든요. 반대로. 힘을 안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안배한 만큼 나스에 날라오는 거죠. 좀 늦게 오잖아요. 맨날 뒤에서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아슬아슬하네요. 지난번에도 마지막 뛸 때 보니까 아슬아슬해서 뭐 앞에 이상한 말 하나 덮치는데 럭키 파워 덮치는데 그게 힘겨워 갖고 마지막에 목찬가 예? 2분의 1 마신이에요. 그래도 자, 그래서 이제 얘가 또 몇 주 만에 이거는 안 봤는데 16주 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6주니까 4개월이죠. 4개월 만에 나오는데 이 마방에 전담해서 조교하는 훈련 승인자가 맨날 뛰어다니는 거야. 너트 플레이 뭐 좀 뛴다는 말도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얘는 안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어디 이상이 있는 거예요. 좀 이런 것들은 좀 컨디션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뭐 나이스 치타입니다. 지난번에 1600m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성격 칼칼하고 유승환 기수가 안 차렸고 일단은 검증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 아침에 조교를 안 나왔어요. 몇 마리 안 나왔는데 그중에 한 마리, 한 서너 마리 안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인데 일단 얘도 검증이 필요하고 5번 펀크레이지입니다. 2번이 선행을 갔을 때 1번한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1번도 지금 선행을 가려고 할 거거든요. 그럼 2번이 선행 가면 지난번 상대가 너무 약했었고 그냥 없어요. 남는 게 이제 배달의 항자. 이게 제일 센데 여기서는 보여준 전력으로는 제일 센데 얘가 그렇게 컨디션이 제 눈에는 아직 양에 안 차요. 완전하지가 않은데 일단은 센 말은 이 배달의 왕자다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축선 정도 뭐 5번 펀크레이지를 믿고 가느냐 마느냐인데 좀 그거는 현장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경주였었고요.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1200m고요. 2등급입니다. 이 경주도 제가 아까 뭐 얘기했었죠? 뭐 잊어버렸네. 뭐 강도를 한번 뭐 강한 쪽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주는 예, 이 대물입니다. 대물. 이 대물이 맨날 단거리를 뛰다가 안토니오 기수가 이제 1600인가 1700이죠. 1700을 처음 뛰는 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얘는 몸이 뻣뻣해서 1700은 안 된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좀 검증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몸이 아직은 1700 뛸 몸은 아니다라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가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이렇게 변해요. 근데 완벽하게 변한 건 아니에요. 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변하는 과정에 있는데 문제는 그런 변하는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출발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와야 된단 말이에요. 절정에 오려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 지금 와서 요만큼이에요. 요만큼까지 와서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얘가 나이가 5살이기 때문에 더 발전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뭐 여기서 멈춰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요거 갖고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이제 기승술이 필요한 겁니다. 기승술인데 여기서는 지금 선행을 가면 안 되죠. 워낙 빠른 마필이 있기 때문에 빠른 말들이 많기 때문에 선행을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 특수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게 요행을 바라는 게 뭐냐면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들어오면 안에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노리는 겁니다. 요만큼 왔고 요거까지 더해지면 안에 갇혀서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힘 한 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여기서 이제 바깥으로 돌아 나오고 막 이렇게 떨면 안 되죠. 그냥 가만히 붙들고 있으면 얘 능력이 없냐고요. 기본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마필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질도 칼칼하고 그때 안토니오 기수가 1700 처음 뛸 때 성질 정말 칼칼했거든요. 이거 다 누그러뜨렸습니다. 말이 끌질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뭐냐면은 더워서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참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더워서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뭔가 차분해졌어요. 차분해지면 어디가 아프든가 더위를 먹든가 이건데 만약에 뭐 열사병에 또 걸려서 그렇으면 뭐 당일날 취소되겠죠. 아무튼 그게 아니라면 좀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해 보니까 헤링카신 기수야. 뭐 빅토르 기수나 뭐 이런 기수들은 막 밀어붙일 텐데 헤링카신 기수는 또 그거보단 덜하기 때문에 조금 예,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질주본이 선행을 갑니다. 선행을 가는데 여기 지금 뭐 장산스포 선행 가야죠. 라운더 제트는 좀 세다고 보여지고요. 금빛마도 공백기 때문에 12주 만에 나와서 그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금빛마나 라운더 제트는 만에 하나 이경주에서 대물을 축을 해서 배팅을 한다면 두 마리는 기본권으로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3번 오라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600인가요? 1700인가 처음 뛸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자리에서 뭐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300, 1400 이 직선이 긴 거리에선 얘가 맥을 못 춘다. 그래서 장거리 가면 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선행까지 가버렸어요. 그때 이동하기 순간 누가 타고. 근데 뭐라고 제가 1300, 1400 직선이 긴 거리는 얘가 성격이 칼칼해서 선행을 아주 쉽게 가버리면 괜찮은데 못 가는 경우엔 죽는다 이거야. 그럼 여기 지금 1200m예요. 딱 애매하죠. 가늠하기 애매한데 얘한테는 이경주 자체가 너무 빨라요. 그리고 3번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진짜 죽기 살기로 선행 가지 않는 이상은 안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몸싸움에 약한 거야. 지금까지 얘가 지금 이기는 과정을 보면 쉽게 떼어버렸거든요. 선행을 가서. 그럼 선행 외곽에 가 있든가 선행을 가든가 그래서 입상을 했던 마필이에요. 뭐 제가 이렇게 어디 적었는데 그냥 대충 예, 제 머릿속에 그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질주본이라는 마필 빨라. 또 누가 있어? 장산스포 빨라. 또 빈체로 카발로 빨라. 이렇게 빨라. 그러니까 오라카는 여 안에서 갇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대물처럼 그러면 안에 갇혀서 힘한 배 아니에요.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안에 갇혀서 힘한 배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무리 속에서 있는 게 싫은 거야. 모래를 맞는 게 싫은 건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9번, 6번 이건 자 11번 빈체로 카발로인데 이건 뭐 저 맨날 항상 예. 엿을 주는 마필이지 않습니까? 이 마필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태까지 500km 나가는 마필인데 그냥 오로지 힘으로 뛰어요. 기복을 보여요. 선행 가서도 쓰는 마필이에요. 주인공들 선행 가서도 쓰고 예? 어떤 날은 또 따라가서도 되는 마필이고 차분하게 타야 돼요. 왜? 몸이 뻣뻣하니까. 그러니까 등치 500kg짜리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몸이 뻣뻣해. 여러분들 발 쓰는 거 보세요. 뻣뻣하게 쓴다고요. 완전히 독일 병정처럼 발을 써요. 그래서 제가 늘 이마피를 세게 안 보면 여기서 끝입니다. 1400 끝입니다. 막 그랬던 이유가 그거예요. 1200에 온다고요. 그러니까 왜 1200, 1300만 뛰냐고요. 몰라서 그래요? 조의사들이? 그건 아니라고요. 네. 근데 하여튼간 1200인데 이번에는 조금 뭐 오늘 아침에도 뭐 습보라고 좀 보기에는 좀 그렇고 뭐 빈체로킹과 같이 좀 세게 했는데 그렇게 유연성은 없어요. 그래서 이 대물이 만에 하나 체중이 조금 불면 5kg 이상 불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경주였었고요. 예, 아직 더워요. 예, 더우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일요일째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